평생을 바쳐 키운 내 자식이 이제는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가장 큰 위험이 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중장년층을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자녀 리스크의 현주소입니다. 취업난과 집값 폭등의 그늘 아래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의 품으로 다시 파고드는 자녀들, 이른바 캥거루족. 그들의 묵계에 부모의 노후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진성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30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명예롭게 은퇴한 6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국민연금 월 220만 원에 그동안 알뜰하게 모아온 퇴직금 일부를 더해 소박하지만 안정된 노후를 꿈꿨습니다. 정원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아내와 함께 가끔은 여행도 다니는 그런 평범한 행복을 말입니다. 문제는 30대 후반에 들어선 아들이었습니다. 5년째 번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집에 머물고 있었죠.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기죽지 마라 다독이며 용돈을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의 통신비, 보험료, 카드값까지 부모의 몫이 되었습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독립하지 못한 자녀 때문에 매달 적자를 보는 은퇴 가정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박진성 씨 부부의 가계부 역시 매달 50만 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돈은 부부의 생명줄과도 같은 저금을 야금야금 까먹으며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기는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해보겠다며 50대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부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노후의 마지막 보루로 남겨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깨야만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결국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겠지 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목돈을 내주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경험 부족으로 사업은 1년도 채 안 돼 실패로 돌아갔고 부부의 노후 계획은 완전히 파탄 나 버렸습니다. 박진성 씨는 멍하니 아파트 창밖을 보며 읊조렸습니다. 차라리 저 아파트라도 주택연금에 맡겨야 하나. 하지만 아들이 버젓이 살고 있는 집에 주택연금을 신청할 용기도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박진성 씨 부부의 비극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바로 막연한 기대감과 돈에 대한 침묵이었습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부모의 36%가 내 노후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자녀의 학업이나 결혼 지원을 우선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노후쯤은 희생해도 괜찮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의 슬픈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0대와 40대 캥거루족이 무려 65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코 일부 가정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가족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지 않고 곧 취직하겠지, 알아서 잘하겠지 라며 문제를 외면하는 사이 부모의 노후는 보이지 않는 벼랑 끝으로 조금씩 내몰리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경고합니다. 자녀의 재무적 독립이 늦어질수록 부모의 노후 파산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말입니다. 이쯤에서 이탈리아에서 실제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75세의 한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 얹혀 사는 40대 아들 둘을 상대로 집에서 나가달라는 퇴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들들은 번듯한 직업이 있었지만 생활비 한 푼 내지 않고 집안일조차 거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가 40이 넘은 성인 아들들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게 과연 바다 건너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이 사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선을 긋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동시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랑과 경제적 책임의 경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둥지가 역설적으로 자녀의 독립의지를 꺾고
부모의 노후를 올가매는 함정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한 전문가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성인 자녀 지원 리스크를 노후 파산의 5대 원인 중 첫 손에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노후 자산과 자녀 지원 자산을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녀를 집에서 내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가족 재무 독립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한 제안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용기를 내어 가족 재무 회의를 여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혹은 이번 주말에라도 얘들아, 우리 다 같이 할 이야기가 있다. 며 자녀들과 마주 앉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정확한 수입과 지출, 남은 노후 자금과 앞으로의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 달 국민연금 수령액은 땡땡땡 만원이고 앞으로 건강보험료와 각종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이 정도란다. 이것은 자녀를 책망하거나 압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냉엄한 현실을 함께 직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퇴직연금 계좌와 우리가 사는 이 집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마지막 생명줄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에는 절대 손댈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도 명확한 기한과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6개월간은 매달 땡땡 만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너의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랑하기에 더욱 필요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부터 돈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길을 안내하는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돈을 주며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습관에서 벗어나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방향을 함께 고민해주는 역할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봐주고 신청을 독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녀의 인생 전체를 위한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저도 잘 압니다.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뒷바라지에 온 부모에게는 마치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의존이라는 편안하지만 위험한 굴레를 끊어주고 당신의 자녀가 세상의 진정한 어른으로 홀로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간 땀과 눈물로 일궈온 당신의 소중한 남은 인생을 스스로 지켜내는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과감히 손을 놓아주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 위기의 늪에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 모두를 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